이번에는 이상민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려지는 이상민 의원은 사실 원칙과 상식은 아니죠. 그렇죠. 네, 원칙과 상식은 아니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고 교류가 있다는 있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려지는 비명계 의원, 그 중에서 이제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년들도 만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과연 이 네 분이 정말 혁신인지 그리고 정말 원칙과 상식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출범하기 전에 동료 의원들이 한 20-3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이제 동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기자회견에 딱 했는데 뒤에 이렇게 병풍 서 있는 뭐 현역 의원들이나 뭐 정당인들은 없고 딸랑고 4명 나와가지고 하니까 에이 됐다. 이미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힘 저쪽에 있는 뭐 국힘의 측근 뭐 그쪽에 뭐 당적을 갖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게 국힘 쪽에서 자꾸 이상민을 이렇게 접촉하는 이유가 어차피 너 거기에서 경선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비명이니까. 네. 그리고 네가 20년 5년 5선이니까 5사 20년 했잖아. 그렇죠. 20년 동안 네가 다져놓은 네 조직 있잖아. 우리는 거기에 뭐 발끝만큼도 못 되는 조직은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조직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네 조직이랑 이 조직이 합쳐서 또 육수하자.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까지는 받아놨대요. 이제 합리적이네. 예. 그런 약속까지는 이게 확실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얘가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카더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상민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상민 쪽에서는 의장 얘기를 했대요. 아, 국회의장.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의장 얘기는 약속을 안 했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6선까지는 약속을 했대. 네 조직이랑 우리 조직이랑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승산이 있다. 의장이 못 되죠. 왜냐면 야당 아니 그걸 떠나서 의원수가 의장은 적으니까. 의원수가 적은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될 건데 이상민 의원이 얼마나 지금 머리가 유성구 의뢰 좀 당협위원장이 정상철이죠? 정상철 그 충남대학교 전 총장님이신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출마 안 하겠다. 저보다 더 끼했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가 이제 쉽게 해서 민주당 뭐 텃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네, 유성구 갑이나 을이나 또 뭐 서구 갑이나 을이나는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이제 그랬을 때 이상민 의원이 거기에서 이제 국힘하고 이상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상민 의원도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계산적으로 또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가셨을 때 지금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들 있잖아요. 다 따라갈 것인가? 그것도 또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는 안 따라갑니다. 확실하게 다는 안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저 이경 또 뭐 허태정 뭐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저기 출마 예정자들이 네. 있습니다. 있을 때는 앞으로의 그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시장 출마할 때 민주당 진영에 있던 분들이 지금 당을 넘어가서 쉽게 해서 국민의힘 진영에 가서 지금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명 있죠? 몇 명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지금 기관장도 맡고 있고. 기관장도 있고 한데 현재도 지금 후보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오니까 콜이 막 들어옵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선이 없이 왔다 갔다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고 눈에 보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또 그제는 분명히 또 저쪽이었는데 왔다 갔다 지금 합니다.
사실 저한테도 또 콜이 왔어요. 아, 네, 그래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오늘도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 이 연변은 왜 저렇게 불통일까? 선을 잠깐 넘으면 행복이 찾아오는데 뭐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정치인이라기보다도 정치 지망생이지. 네. 근데 지망생이 너무 오래 가면 퇴물이 되는 거죠. 음. 아직까지도 저는 신인이잖아요. 네. 네. 언제쯤 이렇게 네. 데뷔하시고? 그건 모르죠. 그래서 3년 뒤에. 모르는데 3년 뒤에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뽑은 칼을 들고 있어도 너무 무거우니까 연습생으로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연습생은 있는데 찔르든지 칼을 버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저 이상민 의원이나 우리 비명계 지금 쉽게 해서 원칙과 상식을 만드신 분들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앞장서 나가신 분들이고 나를 따르라고 이제 칼을 뽑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오는 것 같았어요. 무진장 올 것 같았는데 뒤를 보니까 다 어느 날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힘이 세져가지고 또 다 붙어서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5선을 하셨잖아요. 과연 이상민이라는 인물을 보고 그 지역 구민이 지지를 했을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지지를 했을지. 근데 이상민 의원이 촉이 되게 좋은 게 네. 이 사람이 무슨 당으로 초선이 됐냐면은 그때 열린우리당이었어요. 네. 근데 열린우리당이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인기가 확 높아 초선이 당선이 됐고 그 뒤에는 열린우리당 충청권에 당이 하나 생긴다더라. 선진당? 네. 네. 거기가 대세라더라 하고 당적을 옮겨가지고 자유선진당 가가지고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이 국힘이랑 합당을 할 때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 당을 옮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3선, 4선, 5선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는 촉은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상민 의원은 어찌 보면 지역 구민들은 이상민이기 때문에 뽑았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상민이기 때문에 뽑았던 것보다는 열린우리당이 탄핵 이후에는 전국이 다 노란불길이었으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당이 인기에 병합을 해서 간 거고 그렇지. 그 이후에는 그 뭐 다선으로 이제 3선 이상 가다 보니까 거기다 그 자기 지역 그 이기주의가 생겼단 말이야. 프리미엄이 그거에 있고. 있으면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끌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뭐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탄돌이의 별명이 탄돌이? 예, 탄핵돌이. 아, 탄핵돌이? 예, 탄돌이라고 해서 그래서 초선에 그게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탄돌이라는 별명도 있고. 근데 이상민 의원이 어쨌든 5선을 했고 당에 기여한 것도 굉장히 커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걸 잡았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뭐 이상민이 언제부터 이번 작년 재작년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작년부터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수박이라는 얘기와 이렇게 나온. 그 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해찬 전 대표를 까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 그러니까 맞아요. 쓴소리까지는 네, 쓴소리라는 말은 들었어요. 굉장히 자기 컨셉을 잘 지킨 거고 오히려 뭐 다선 의원으로서 자기가 할 얘기를 한 거였어요. 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저는 이제 중립에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끝나면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편드는 것 같아서. 얘기 끝나면 일단은 안 끝났어요. 안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왜냐면 이상민 의원은 자기가 이제 할 도량은 다 한 거였어요. 뭐 전에 한번 우리가 또 여기 방송 말고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재명이 물론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큰 단점이 뭐냐면 자기 방어적인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 정치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측근 정치에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포용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포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선 의원들은 어느 뭐 이재명 뭐 당대표보다 더 많은 경험도 갖고 있고 어떻게 선배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국민의 단순하게 민주당 뭐 당원들의 인기에 병합을 해서 당대표가 단 이후에 자기의 방탄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측근
자기 측근 정치하고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예 문을 열어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에워싸고 있는 측근 또 그거를 에워싸고 있는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그래서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좀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분이신데 거기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대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도 뭐 그쪽도 뭐 수박으로 오해받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은 얘기인데 이상민 의원의 뭐 최측근입니다. 정말 최측근하고 얘기를 하는데 억울하대요. 힘들고. 왜냐면은 좀 손을 잡아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뭐 같은 국회의원 측에서도 누구 하나 좀 설득 과정에 있는 그 라인이 하나도 없었대요. 외로웠대요. 굉장히 외로워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쿠데타 식으로 간 거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 잘하는 부분을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큰 그런 역할을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포용의 지금 컨셉을 잡고서 잘 받아주는 거고 뭐 이상민이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대표께서 독재로 가시니까 나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나는 민주당원이었지만 외롭게 떠난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쿠데타인 거죠. 지금 4명을 이끌고 혹은 더 뭐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진짜 다선인 재원을 좀 잃어버린다는 게 많이 안타까운데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쿠데타를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데 실패하면 사형입니다. 예. 일단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까면서 전국적인 인지도 계속 높였어요. 네. 들어달라는 그런 제스처였는데 그렇죠. 편향되게 자꾸 뭐 그 까고 저 민주당을 깐다. 처음부터는 까진 않았지. 처음에는 까는 게 아니고 좀 바꿔야 된다. 근데 네.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는 네. 그런 어투는 그렇지. 아니었는데 네. 그분의 특유의 어투 때문에 오해를 그렇지. 받고 이제 있는 그거를 거예요.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렇죠. 더 세게 발언을 한 거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좀 선을 네. 넘었죠. 그렇죠. 이제 선이 쿠데타 넘어진 선으로 거고, 그렇지. 갔고. 넘은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파란 거 들었습니다. 예.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이 지금 받아주고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이제 선을 넘어가서 그 국민의힘 품에 안겼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네. 그 중진들 네. 그 소통하는 이제 의원들이 또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 이상민의 팬클럽도 생겼어요. 쉽게 해서. 이상민 대의원들 위주로 해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또 안 들으니까 이상민 말이 옳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 떠날 때도 그냥 떠나면 재미가 없어요. 명분을 충분히 쌓고 떠나면은 박수를 또 치거든요. 그렇죠. 예, 퇴장할 때 잘 퇴장을 하면은 그 명분 싸움이거든요, 정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충분히 좀 명분을 쌓고 내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안 들어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외롭게 떠난다. 이런 좀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한 번은 그 비명계 의원들 이쪽 미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미팅 안 하고 무조건 지금 몰아가기로 이렇게 내보내는 건 전혀 미팅을 안 하나요? 이재명 공식적으로 우리 길패널께서 항상 그 포용 정치 안 하라고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안 하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우선은 공천을 어차피 공천은 균등하게. 네. 네. 누구는 다 전략적 기회를- 이런 거 하지 말고 기회를 다 줘라. 똑같이 줘서 똑같이 시험대 올라서 똑같이 경선에 붙으라는 거죠. 그러면 전략 공천 없이. 네. 전략 공천 없이.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재명 당대표가 데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반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에 국힘 혁신회의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힘의 혁신위가 잘 돼야 민주당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맞는 소리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혁신위에 힘 실어줬어요? 힘 하나도 안 실어줬어요. 왜 자당의 혁신위가 얘기할 때는 이런 방법 안 하다가 왜 남의 당에 가가지고 혁신위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그때는 이상민 의원이 이제 다선이기 때문에 3선 이상은 또 커트 시킨다고 하니까 또 아니 이거 입장이 또 그랬겠죠. 아니 삼선 이상이라서 뭐 말 못하면 저쪽은 적당인데 남이 어떻게 보면 적당인데 이제 저쪽으로 가면 초선이 되는 거잖아. 저쪽에서는 초선.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미지를 탈피했잖아요. 이준석을 당대표로 해서 이 젊은 사람은 그때까지만 당대표로 하다가 최고였지. 그 바람이었고 그 바람이 20, 30대를 흡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주당이 항상 착각에 빠져 있는 게 20, 30, 40대는 다 우리 편이다라는 착각에 빠졌었는데 정말 이번에 까보고 나니까 20, 30대는 저쪽 편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전략을 참 잘 짠 거예요. 이준석이가 머리 잘 굴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솔직히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MZ는 새맑은 거. 아니 왜냐면은 만약에 이준석이 아까 뭐 어떤 뭐 현수막을 이준석 쪽에서 이렇게 했다고 굉장히 혁신이랑 박수를 쳐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할 텐데 여기는 해명을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왜 기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죽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땐 그래요. 민주당은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민주당 진보 아니에요. 민주당이 기죽어 있는 이유 다 알잖아요.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잘했으면 우리도 뭐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잘한 거 없이 반사얘기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반사얘기도 지금 국민의힘이 올라오고 있지.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시계에서 민주당하고 좀 격차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한 3% 차이 정도 나요. 이게 이긴 것도 아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좀 더 과감하게 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제 기득화돼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에 비교해서 민주당은 진보야라고 하는 거지 이미 민주당 자체가 보수예요. 그 진보랑 보수랑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태워달래. 근데 나는 되게 바빠. 그럼 나만 생각하고 가는 게 보수예요. 진보는 그래 내가 너 태워서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자. 이건 진보고. 그러니까 진보라는 건 뭔가 발전적으로 개혁하고 뭔가 혁신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지. 그게 진보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고 정말 보수 기득화돼 있고 한 그런 정당이에요. 제가 똑똑한 척만 하는 거야. 똑똑한 척하면서 착한 척하는. 제가 그러니까 착한 척병에 걸려 있는.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란 전쟁이 문명화가 된 게 정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뭐 시대 때는 이런 우리나라 같은 뭐 지금 현재 시대 같은 정치라는 게 없었잖아요. 죽이고 찢고 어떻게 하든 간에 쟤를 죽여야 내가 살고. 근데 이게 문명이 되면서 죽이지 않고 말로써 싸우고 이제 했는데 이 국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개판 오분 이거를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정치의 하나라니까.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이게 문명이 돼서 이게 지금 정치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죽이진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게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 말 듣고. 정치란 전쟁의 문명화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왔을 때 아직까지 이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이 네임밸류가 크게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크게 네임밸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조응천 의원은 그나마 그래도 그때 이 전 때는 좀 개혁적이고 검사 출신이지만 좀 이렇게 개혁적이고 좀 바듯한 이미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약간 삐뚤어진 음. 4살 마냥.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종민, 유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민주당 혁신을 하겠다, 반면계로 가겠다 하면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과연? 지금 계속 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계속. 어차피 음. 우리는 그냥 놔두면 이제 제밥이 돼버렸으니 음. 그냥 있어도 죽으니까 여기 원칙과 상식,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가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서 주장을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나 쉽게 해서 또 이상민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그걸 반영을 시키는 입장이죠.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내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래서 신당 차릴 네. 수도 있지. 지금 계속 네 명이서? 계속 좀 만나고 있잖아요. 신당 네, 차려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반 이재명계잖아. 우리가 반 이재명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낙연계나 이렇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 비례로라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비례로? 4명 될 수 있지. 김종민 의원은 논산 저쪽이시죠? 논산. 근데 윤영찬 자체가 낙엽계잖아요. 이분이 이낙연계예요? 이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쪽 계 아니에요? 이낙연계죠. 다 지금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계든 문재인계든 어쨌든 이재명계는 아니야. 일단 비명계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연동형하고 병립형 아직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연동형도 좀 문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병립형으로는 절대로 이제 가지 말자는 지금 국힘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그냥 연동제로 그냥 하던가 아니면은 말던가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례형이든 연동형이든 아니 뭐야 그 연동형이든 뭐그 두 가지 다 범립형이든 두 개 다 위성정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성정당은 안 된다. 위성정당을 안 하면 이제 폐해가 비례대표는 우리가 이제 1등, 2등 그 격차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다른 데 연동형을 하되 연동형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합당을 하면은 지원금을 끊어버린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 얘기를 네, 지원금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합당을 못하게끔 합당을 하면은 쉽게 해서 불이익을 받게끔 또 법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연동형은 전 찬성입니다. 연동형은 찬성인데 그런 규제 장치를 둬가지고 연동형이라는 취지가 좀 우리 저 나라가 지금 쉽게 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두 당이 있고 좀 수많은 정당들이 있어요. 근데 존재 가치가 없고 지금 기본소득당이 조금 좀 요즘에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진보당. 네, 그게 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좀 그나마 좀 하고 또 뭐가 있나요? 저기 우리 노란색 정의당? 정의당. 네, 정의당. 노란색 여기 있네요. 네. 왜 굳이 갑자기 그래. 정의당이 또 한참 또 떴었잖아요. 정의당이 커질 줄 알았어요. 커질 줄 알았는데 기대했죠. 저는 그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들 봤을 때 좀 기대가 컸어요. 있으나 마나한 네. 정당. 이렇게 컸었는데 지방에 우리 대전 지방에 정의당 활동하시는 분들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는데 어떤 그 당들이 여러 당들이 있어야 되는 건 저는 확실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 왜? 각 골고루 다 목소리를 내야 되고 골고루 또 국회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맞게 또 법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어떤 특수한 기득권화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죠? 네네네. 네, 저한테 댓글이 달렸었어요. 천천히 말하신다고. 너무 느리게 한다. 네. 답답하다. 이래서 좀 조금 이제 이게 컨셉이 좀 중요한데. 원백 TV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요. 온백 TV도 좀 늦다고 지금 근데 항의가 들어왔어요. 재밌는 거는 네. 재밌는 건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1번 에피소드 갖다가 1번 주제로 40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40분 했어. 그래서 뭔가는 연동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비명계가 또 연동형 그런 또
당을 만들어버릴지 또 않을까. 근데 어쨌든 오늘 이번 주제는 해당 행위인가 아닌가인데 네. 저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하고 해당 싶습니다. 행위가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하고 해당- 저는 해당 행위다. 행위다. 음. 우리 또 명패널께서는 어, 뭐 국민의힘을 저는- 지지하시지만 네, 저는 해당 행위가 아니다. 해당 행위는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성공함이 영웅이 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아직까지는 후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당 대표가 만나줘라. 예. 그렇지. 만약에 네. 그거를 서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은 쿠데타를 지금 굉장히 시도를 뭐 강하게 아니, 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지네가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갔어야지. 근데 갔는데 못 만난 거 아닌가요? 아예 그건 이 아니지. 부분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원내대표 지금 네. 원래 원내대표가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일단 정치라는 거는 만나서 대화로 쉽게 해서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네 명이 음. 지난 대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네. 좀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지난 대선 때 했던 행동들은 당연히 해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중징계를 줬었어야 돼요. 경징계라도.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우선은 미안해서라도 지네가 찾아갔어야지. 저번에 내가 대선 때는 잘못했다. 근데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랬어야지. 근데 기각표에 표 던지고. 아니 그런데 기각표에 표 던지는 의원이 한 40여 분 된다면서요? 네, 네, 30분 정도.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쏙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해당인지 아닌지는 자기네들이 자기네 그 지난 대선 때 한 행동이랑 이번에 기각표 던진 거나 어찌됐든 간에 잘못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그때 미안했다. 하지만 우리 이번 다음 총선에는 잘해서 우리 민주당이 한번 승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었으면은 이런 행동도 나오지 않았고. 이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런 마음들은 다 있었을 텐데 미안해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던 연결점이 없었다는 거. 누군가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준다든지. 접점을. 나는 있었는데 이 원칙과 소신에서 원칙과 상식에서 서른이 왜 빠졌나 모르겠어요. 서른이 원래 제일 나쁜 주동자였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은 아니 뒤에 계신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았다니까 기자에. 아니 이분들 뒤에. 그러니까 빅빅으로? 이 뒤에 30여 명은 지금 다 코박고 있잖아. 그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야 내가 나설게라고 하신 거고. 여기는 이제 행동 대상들인가. 근데 한편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건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못 가요. 아니 오히려 못 가요. 해당 행위인데 오죽 이재명 대표가 미웠으면은 자기네끼리 오고 어느 정도 이게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 0.5선으로 나온 사람이 0.5선 이전부터 그런 거지. 이재명 그 대선 캠프에 갔을 때도 포용적이지 못했대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 성향도 있었지만 그 측근들이 대전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전에 네,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분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다른 분들의 그 못 들어오게 하고 다 이제 중앙에서 나온 결정이다라고 해서 의견 다 무시한. 본인이 다 그냥 먹었죠. 이게 더 서구잖아 서구. 아니 유성이에요. 유성이? 유성이고 저기 뭐야 이번에 또 출마하세요. 이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근데 이런 게 만연했다는 거지. 이거에 정말 상처 입은 같은 국회의원인데 그리고 또 중진인데 이상민 같은 경우는 중진인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좀 도닥여주고 쓰다듬어주고 개딸들이 가서 그래 우리가 당신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우리 같이 가달라라고 가서 한번 안아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쫌생이 되는 거고. 근데 개딸들이 뭐 개혁의 딸들이잖아요. 예. 아주 좋잖아요. 근데 개혁의 딸들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물어 제끼는 그런 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네.
네. 아까 방위 발언과 개딸 발언은 오늘 컨셉이니까 개딸이 더 무서워. 전국 방위 출신보다도 개딸이 무섭군요. 네, 예. 이 개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딸이라는 게 저는 개삼촌이잖아요. 네, 개삼촌. 근데 제가 저저번 이 유튜브 찍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는 신격화하지 말라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거는 좋지만 너무 신격화하지 말라고. 근데 개딸들 중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그 사람들이 몇몇 때문에 이 나머지의 개딸들이나 개삼촌들이 욕을 먹는 거지. 아니 하다못해 기독교 목사들도 다 그렇게 뭐 빤스하고 뭐 이런 목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명 때문에 나머지 목사들이 욕 먹는 거고. 한두 명은 아닐 거예요. 좀 많죠. 한 1, 200명? 그런데 이게 방송에 이게 항상 언론은 그 뉴스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를- 그 네. 뉴스를 만드는 애들이 네. 조신동이에요. 그렇지. 이제 그런 적인데 강한 애들을 애들이 아닌가 강한 분들을 취재를 해야 또 시청률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네. 그 저 웬만한 국회의원 전화로 다 알거든요. 음. 문자 보내고 싶어. 근데 에휴 나 안 이래도 많은 사람이 보낼 거야. 네. 이런 거 말거든요. 우리 더 함께도 지금 강하게 좀 이렇게 물어 뜯어라. 이런 지금 네,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편집 좀 하지 마세요. 네, 저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편집 없이 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 길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조금 재밌게 하려고 또는 수위를 약간 좀 줄여보려고 제가 편집했더니 재미도 없고 늘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잠 안 올 때 보면 딱 좋대요. 10분 정도 되면 졸립대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 없게 그냥 쭉 우리 하겠습니다. 패널들은 상당히 좀 과격하게 재밌게 했는데 이게 제가 조중동인가 봐요. 네, 아무튼 조중동. 네. 다 잘라버리고. 네, 저희 큰아버님이 조선일보 출신이세요. 편집국장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결과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아니다가 두 분, 그리고 해당 행위다가 한 분, 2대 1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아직까지 어. 12월 초까지 저기 시간을 자기도 생각해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우리 최고위원님들께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게 저희 패널들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명계 의원들 같이 한번 팔 벌려서 들어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걸로도 조승래 의원의 경우에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뭐 공석에서 한두 번 뵌 정도 인사한 정도로 끝이에요. 사실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비명계가 아니다, 기다,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런 쪽으로 활동하셨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친명계 쪽에서 어떤 열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는 카더하겠지만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다음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